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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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즐거운 토요일, 오늘 코너는 뉴스 까기 위클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자TV 유신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사자TV 유신쇼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부천의 명물수족관, 관상새우로 유명한 수중공원, 부천의 맛있는 고깃집 우담골, 맵지만 맛있는 부천 대한불닭발이 함께합니다. 뉴스 까기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아니라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 까기 위클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급하게 써야지. 자, 매주 토요일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까기 위클리입니다. 자, 오늘부터 또 이 일부 뉴스 브리핑 핫10, 핫5에서 핫10으로 이제 바꿔서 5가지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지막에 단신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까기 위클리 1부는 뉴스 브리핑 핫10, 2부는 시청자 의견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아프리카 TV 성상납 검찰 소환 임박 속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남지청으로 배정된 이 대륙의 성상납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관련자들을 소환을 해서 문제점을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추가 속보로 시민단체 클린UCC에서 일부 여성들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섭외해서 만취한 여성들을 강제로 또 음란 행위를 하려고 했던 BJ들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검찰에 추가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속보가, 이런 속보는 뉴스 커뮤니티밖에 없죠. 네, 또 단독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현행 판례에 따르면 돈을 주고 여성을 섭외하는 것도 불법성이 있지만 음란행위, 돈을 주고 여성을 불법행위를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취한 여성을 강제적으로 또 음란행위를 할 경우에도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클린UCC에서는 특정 BJ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 검찰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엎친 격에 덮친 격이 되겠죠. 검찰의 빠른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이따 처음에 얘기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만 듣고 가기 때문에 새로운 증인의 출연, 요거는 새로운 제보자의 출연은 마지막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보로 아프리카TV 성상납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주고 여성을 고용해서 만취시킨 후 강제적으로 음란 행위를 시키려고 했던 일당들에 대해서 클린UCC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방심위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속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클린UCC 쪽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 또한 인증샷을 올린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오늘 아주 시끌시끌했죠. 쿠티비 BJ들의 검은 대륙 상륙작전, 일명 상륙작전인데요. 서로 이제 타이밍을 봐서 상륙작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당히 많은 그 대륙의 시청자들이 모여서 꺼져라, 사라져라, ABC 뒤져라,
막 이런 식으로 온갖 비방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복귀 시도를 했던 여비제이가 흐느끼면서 종료를 했는데요. 자, 쿠티비 소속 BJ들의 보이콧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G 엔터테인먼트의 출신의 사람들이 어떻게 또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적응하기 힘들지. 하지만 이제 이 구체적인 부분은 주요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영구 정지가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6개월 정지됐던 사람들은 다 풀렸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몽땅 정지 먹었을 때 이적을 안 하고 나중에 이적했던 사람들은 아직 정지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데, 데절트 이글이 최근에 대륙의 게임썰에 합류하려다가 실패했던 걸 보면 이후에 이적을 했던 사람들도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인터넷 방송 전문가 유신의 날카로운 분석에 따르면 요게 G엔터 쪽에서 전략적으로 중국에서의 투자가 지지부분하고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쿠티비를 폐쇄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소속 BJ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계속 이제 건물 임차료라든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문을 닫고 투자 유치에 나선 게 아니냐. 그 기간에 계약된 BJ들에 대해서 뭐 최소 계약을 1년 이상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월급을 주기 힘드니까 그럼 니들이 일단은 복귀하고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활동을 해라. 나중에 다시 한번 보자. 뭐 이런 게 아닌가라는 또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 중국 최대의 부동산 회사인 완다 그룹 왕채린 회장의 아들 왕스청이 뉴미디어 기업인 바나나 프로젝트를 설립하며 인터넷 방송 사업에 진출을 선언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MCN 대표적인 MCN 중에 하나인 트레저 헌터가 그쪽에 또 합류를 해가지고 중국 진출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쿠티비 관계자들이 싸바싸바 분신 싸바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도 한국판 알리바바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미디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 인터넷 미디어 산업에 속속들이 지금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방송에 광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미국의 아마존 최대 쇼핑 업체죠. 온라인 마켓. 그 아마존도 트위치 TV를 1조 원이 넘게 들여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형 인터넷 미디어 업체들이 등장할 예정이고, 그러나 국내에 그 독점을 하고 있는 대륙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땅만 파고 있다는 얘기죠. 네. 계속해서 삽질만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쿠티비 소속 BJ들의 검은 대륙 상륙 작전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특별하게 가상 체험으로 제보자 분을 불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리그 오브 레전드로 잘 나가고 있는 인기 BJ인데요. 나와주세요. 사실 뭐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의리 지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망하니까 와서 우리 밥그릇 뺏겠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 없죠. 뭐 저도 계약을 해서 네, 실수를 좀 했네요. 아무튼 자, 기존에 그 이제 G엔터가 빠져나간 자리를 야금야금 먹었던 이제 또 BJ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BJ와 그 BJ들의 팬층이 가만두지를 않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분간은 그 싸움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두모급, 보스급이 아직까지 영정이라는 사실이 지금 뭐 러너, 이상호, 효근, 우레, 솔 선생 등 주요 리더급, 그러니까 좀 시청자들을 많이 몰고 다니는 급들이 아직도 영구정지 상태고, 기존에 복귀한 사람들도 이 보이콧
디스 시청자들의 반대 운동 때문에 막혀서 중단된 상태라 제가 이제 그 복귀를 하게 되면은 대륙보다는 팟이나 아니면 트위치, 이 아주부 이쪽이 좀 낫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무리하게 이게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요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어그로도 끌 수가 있고 욕을 먹든 뭘 먹든 아주 뭐 오늘 복귀 시도했던 여비제이 좀 챙겼어요. 그래도 뭐 이제 그동안 뭐 이제 그 어려워가지고 월급도 못 받고 힘들었는데 단 하루 만에 욕은 먹었는데 요건 좀 이제 또 들어오니까 어그로가 끌리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대륙을 선택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뭐 욕 먹는 것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뭐 들리는 말로는 여러 명이 모여서 나머지 이제 잔류한 사람들이 다른 쪽에 좀 좋은 조건으로 가려고 하는데 쿠티비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으면 그게 가능했는데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사실 트위치 TV나 아주부 TV나 아니면 콩두 컴퍼니 이런 쪽에도 왜냐면 콩두 같은 경우에 사실은 대륙 쪽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콩두나 뭐 트레저 헌터나 이것도 어렵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제 다이아 TV 정도인데 다이아 TV는 그렇게 뭐 롤을 뭐 이렇게 막 환장하고 막 그런 MCN이 아닙니다. CJ 쪽은요. 그래서 상당히 좀 몸값을 올리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가게 위클리 1부 뉴스 브리핑 핫10에 두 번째 내고 있습니다. 코티비 BJ들 보이콧, 대륙 시청자들 G 출신 배신자 취급하며 온갖 비난을 일삼고 있다. 히릿! 였습니다. 자, 다음 오늘의 뉴스 브리핑 핫10 세 번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잠깐 속보로 말씀드렸는데 자, 돈 주고 부른 여성 만취 후 음란한 행위를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 클린 UCC가 다음 주 월요일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방심위 쪽에서도 심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요청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유사한 컨텐츠가 격퇴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클린 UCC 제가 대표지만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아무튼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법적인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거라고 하니까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현재 판례를 보면 만취한 여성이 동의를 했더라도 그거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대전지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큰일 났죠? 큰일 났어 범범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돈 주고 섭외를 했더라도 만취를 한 여성에게 야, 너 뭐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자, 과연 이제 검찰의 판단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향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나가겠습니다. 위클리 뉴스 브리핑 핫10 그리고 아까 성상납 추가 제보자 특보는 마지막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핫10이기 때문에 일단 빨리빨리 좀 주요 뉴스를 설명을 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위클리 뉴스 브리핑 핫10은 자, 승부 조작 관련해서 e스포츠 팬들의 분노에 자연인 드립으로 버티던 대륙도 결국은 동참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e스포츠 협회의 공식 종목 스타 1, 스타 2, 그 다음에 리그 오브 레전드, 피파 온라인, 그 다음에 하스스톤, 스페셜 포스, 서든 어택 이렇게 7개 종목에 대해서는 저작작작 승부 조작한 사람들은 할 수 없다. 그 외의 게임과 캠 방송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조작에 가담했던 BJ들이 돈을 벌어먹었던 것이 이게 이제 풍선을 걸고 말이죠. 풍선을 걸고 승부를 걸어가지고 그걸 따먹는 그 별풍선을 따먹는 그래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수익은 많이 떨어졌다고 보겠죠. 말을 언변을 뭐 말을 잘한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에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유명세를 과거에 이제 스타 쪽에서 이 유명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명세를 바탕으로 해서 이 도박 게임을 했다는 거죠. 그 도박 게임이 뭐냐면 유료 아이템을 걸고 아니면 스폰서빵이라고 해가지고
뭐 토토 관계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이제 도박성 게임을 해가지고 사행성 게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클린 UCC에서 정말 이 클린 UCC 일 잘하지 않습니까? 뭐만 나오면 클린 UCC가 다 해. 사실상의 대한민국의 방심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방심위가 또 이제 질투나가지고 또 해코지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방심위 쪽에서 e스포츠 협회 쪽에 이 유료 아이템 빵, 스폰 빵에 대해서 도박과 그다음에 조작 뭐 이런 것들의 연관성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주기를 요구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e스포츠 협회에서 요구를 안 한다면 한패지요! 라고 의혹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e스포츠 협회 쪽에서도 지금 승부 조작 때문에 승부 조작에는 e스포츠 협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대륙의 별풍빵, 스폰빵에 대해서 금지 요청을 그걸 하게 되면은 방송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된다고 클린 UCC 캠페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최근에 돈을 받고 그 불법 토토 업체에서 돈을 받고 벌금형을 받은 그 대표적인 BJ도 반드시 최소한 당장에는 그 공인 종목을 하지 못하게끔 스타크래프트 1, 2, Certain Attack Special Pulse, Hearthstone, FIFA Online 그리고 League of Legends까지 1차적으로 그 게임을 못하도록 마재윤이나 진영수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으쌰으쌰 할 예정입니다. e스포츠 협회에도 승부 조작의 책임에서 뭐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를 허용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겠죠. 아무튼 대륙의 별풍빵, 스폰서빵은 금지가 될 것으로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안 하면 한편이죠. 자, e스포츠 팬들의 분노에 자연인 주장으로 버텼던 대륙도 결국 동참하기로 했다는 거죠. 나는 자연이다. 앞으로 인터넷 방송계의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드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참 나 살다 나 진짜 감기 기운 있나 봐. 열나네. 약 먹어야 돼. 자,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5번째 내용으로 갑니다. 자, 한 시사방송 진행자의 개인 택시 발언이 아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파장이 이제 다음 주부터 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유명 시사방송 진행자가 65세 이상은 개인 택시를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뭐 개인 택시의 고령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일부의 반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국 개인 택시 운송사업 조합 연합회의 한 간부는 망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망언이다. 정부에서도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이유로 제한할 수도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다. 해당 BJ 자료를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노인회 그리고 보수를 지키는 분들이죠. 어버이 연합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방안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발언이 말이죠. 뭐 취지에 있어서는 뭐 이명박 정부에서 또 개인 택시 면허를 남발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수입에 문제가 생기고 이 택시계가 어려움을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1인당 택시 기사 수도 많다고 해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이미 포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MB 정부에서 면허를 2만 명 이상을 또 추가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연령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가라. 자식들 키우느라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취직시킬 때까지 서포터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집 사주고 전세금 대주고 애들 뭐 필요하다고 해서 또 애들 키워주면서 그 양육비 지원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돈이 없는데 나이 드신 사람들은 물러나라.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좀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이
65세 이상은 개인 택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인터넷 방송 시사 진행자의 발언 일파만파 되고 있다는 점이 또 정치적인 또 논란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뉴스가게 위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부 뉴스 브리핑 핫10 이번에는 시사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인터넷 방송 관련된 거는 뉴커의 뉴스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핫10 여섯 번째 헤릿!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있었죠. 뭐 가슴 절절한 정말 정치권 뉴스를 다 덮었습니다. 정말 이 박근혜 정부 덮는 건 잘해요. 정말 정치 덮밥이죠. 자, 정말 문제가 많은 T-50부터 KF-X 차세대 전투기 사업부터 시작해서 온갖 쓰레기 같은 역사 교과서 논란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 뉴스로 YTN부터 포털의 주요 뉴스를 다 덮었습니다. 물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슬픈 건 사실이죠. 하지만 말이죠. 그 기사가 모든 이 정치권, 정치경제 뉴스를 다 덮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렇게 정치적인 쇼로 이용당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이산가족 상봉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북쪽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비용을 지급하고 금강산에서 뭐 자연스럽게 금강산 관광으로 이어질 것이고 평화 모드로 갈 것인데 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이런 평화 모드는 지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먹겠다는 얘기죠. 정말. 자, 이거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DJ입니다. 너희들 뒤진다. 남북 이산가족의 깊은 슬픔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써먹는 이런 싸가지 없는 정권은 정말 귀시화되길 떼야 됩니다.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되는데 모든 더러운 짓은 다 해놓고 그거 덮으려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이용해 먹고 있어요. 뭐 결과적으로 이산가족이 만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만 사기 쳐놓고 이런 것들을 덮으려고 해쳐먹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놈들은 개마고원에 묻어야 돼요. 아니 나쁜 놈들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거에 반대해서 보수 쪽에서 한 명 나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가지고. 이건 뭐야? DJ가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잡아들여! 그때 제거해서 했단 말이야. 탱커로 밀어버려! 이산가족 상봉시켰으면 감사해야지. 어디서 따져? 비리 없는 정부가 어딨어? 무기 좀 사고 팔다 보면 비리 좀 있는 거지. 전투기가 뭐가 필요해? 그냥 갖다 써. 자, 아무튼 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말 몇십 년 동안 못 만났던 가족을 만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고 좋은 일이지만, 가슴 아픈 분들을 위한 좋은 일이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박근혜 정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세븐부터 나옵니다. 과연 뭘 덮고자 그렇게 난리를 쳤냐? 이산가족 상봉 뉴스만 그냥 허벌나게 뿌렸느냐? 자,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뭐 김관진 안보실장이나 국방부에서는 우리가 개발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은 새우 젓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개발할 줄 있으면 왜 전투기를 비싼 값에 사재끼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진작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돈 주고 개발하면 되지. 아니 저 비싼 미국산 전투기 사들이면서 그거 저 기술 받기로 해놓고는 그거 못 받으면서 우리가 개발하겠다? 지랄 연병 오고 자빠졌네. 자,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 대해서 책임자 문책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 기술 이전 무산의 청와대 늑장 보고까지 연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KFX 사업. 여야는 국정교과서로 싸우고 있는데, 자, 김무성 또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김무성입니다. 마치 돈 주고 사고 올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무성입니다. 문제 해결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져야 되고 김무성입니다. 본인부터 책임지세요. 본인이 여당 대표잖아요. 본인이 책임질 사람인데 누구한테 책임지라는 얘기입니까? 자, 청와대 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투기를 박근혜 안 박근혜 말이 많습니다만은 뭐 청와대가 책임 있겠습니까? 야당이 책임 있는 겁니다. 좌파가 책임 있고 우리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세력이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한국형 전투기 KF-X의 책임은 야권과 좌파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청와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희야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장악하고만 있지 힘은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표가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 개소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우리가 만들 수 있답니다. 무슨 조이팔 정권이야? 아니 뭐 다 할 수 있대 우리는 뭐. 그래놓고는 나중에 해봐 그러면 안 되겠는데요. 하여튼 나 이 말만 아주 그냥 다 할 수 있대. 근데 왜 돈 주고 살으려고 그랬어? 만들면 되지. 그까이 거 대충 그냥 돈 주고 사면 되지. 응? 웃긴 나라요 진짜로. 자, 아무튼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미국한테 졸라 비싸게 전투기를 만져보지도 못했어. 예. 그 전투기가 하늘을 나르고 있으면 옆에서 다른 전투기로 봤대요. 18번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한 대당 몇천억씩 주고 살 비행 전투기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타보지도 못하고 옆에서 이렇게 나르고 있는 것을 다른 전투기를 타고 하면서 봤대. 예. 근데 그 전투기를 비싸게 사는 대신에 5가지 핵심 기술을 받기로 했는데 그 전투기 회사가 우리는 주고 싶은데 미국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기밀 사항이라고 해서 안 된다. 이거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헤쳐먹은 게 한두 가지. 미국 무기 회사에서 맨날 그래. 야, 너 이거 졸라 비싸게 도입하면 내가 기술 몇 개 줄게. 약속을 해요. 나중에 미국 정부에서 이거 보안이야. 프라블럼. 이지랄 하면은 이제 안 줘. 그래가지고 비싸게만 무기 산 게. 그러니까 무기가 고장 나면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못 고치니까. 그러니까 미국산 전투기를 사면 그걸 조금이라도 뜯어보면은 그게 다 가는 거야. 미국의 그러니까 전투기 자체에 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매번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소프트웨어 가격을 계속 내야 되고. 근데 일본은 어떠냐? 똑같은 전투기를 좋은 조건에 사오는데 일본에 조립 공장을 세워주네. 이런 써너부치전 간장에 찍어 처먹을 가지고 그냥 코바마 같은 애라고. 아니 똑같은 가격에 사는데 일본에는 조립 공장을 세워줘. 그리고 고칠 수 있는 정비 공장을 세워주네. 그럼 우리나라 전투기 똑같이 해가지고 고장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일본으로 가야 돼. 혼돈이 일본 애가 우리하고 독도 때문에 영토 분쟁까지 하고 있는 영국에 가서 일본에서 고쳐야 돼. 그러면 일본에서 스케줄이 안 돼. 그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미국까지 가야 돼. 그럼 그 비용이 얼마나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호구국가란 말이야. 그래서 그 기술을 받아서 그 핵심 기술을 받아가지고 차세대 한국형 전투 KF-X 사업에 하려고 했는데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김관진 그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 안보실장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대요. hello. 13일의 금요일. 제이슨. 오케이. 도착지 청와대. Come on now. hello. 사탄의 인형. hi. 오케이. 청와대 고고싱. 네. 할로윈도 다가오고 13일에 금요일 제이슨하고 사탄의 인형 둘만 보내면 되겠죠? 뭐 나이트메어까지 보내야 되나? 아니면 데드 캠프 걔네들도 보내. 용서할 수가 없네요. 아니 지들이 개발하면은 왜 수입을 하는 건데 안 되겠네요. 그러면 누굴 불러야 되나? 버드를 좀 불러야 되겠네요. 우리 저 조카가 제일 좋아하는. 안녕. 크레이즈 버드. 요거 저 한국형 전투기 사기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해줘. 한국형 전투기 사기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해줘. 이런 평생 빌어쳐먹다가 벽에 똥칠하고 똥죽을 수정과 작동해서 18번째 중국산 계산기 계산도 안 하고 환불도 안 돼. ASL도 이런 니치 팔로만 또 이렇게 썩나무서 묻히던 가정에 찍어 처먹어 연맥 때문에 그냥 사람을 믿기면서 손을 당쳐 똥구녕에 대포동 미사를 쏴버리니까 핵실험 나버리니까 문자품 좀 이런 배트공 같은 놈들아 이런 놈들아 마피아 같은 놈들아 이러면서 평생 빌어쳐먹다가 똥칠하고 똥죽을 수정과 작동해서 18번째 중국산 계산기 계산도 안 하고 환불도 안 돼. ASL도 니치 팔로만 또 이렇게 썩나무서 묻히던 가정에 찍어 처먹어 연맥 때문에 그냥 사람을 믿기면서 손을 당쳐 똥구녕에 대포동 미사를 뭔 소린지는 알고 하냐? 뭔 소린지 알고 하냐? 수고했다. 야 정말 이렇게 해버리고 싶네요. 네. 자 아무튼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을 당장에 때려치고요. 차라리 한국형 치킨 KFC 사업을 정부는 한국형 치킨 KF 이렇게 차라리 그냥 치킨이나 튀기세요. 네. 뭐 비행기 전투기 만든다고 깝질하지 말고 돈 갖다가 방산비리 해가지고 헤쳐먹지 마시고 그냥 한국형 치킨 KFC 사업이나 닭이나 튀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수작 떨지 말고 어디서 개수작 떨고.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뉴스가게 위클리 뉴스브리핑 1부 핫10입니다. 다음입니다. 또 비행 전투기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려고 했던 우리 계획이 미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로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비행기를 수출하는데 왜 미국의 반대에 수출을 못하는지 참 새우 젓 같은 일이죠. T-50의 핵심 기술이 미국 것이어서 미국 승인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가 필리핀과 태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인데 카이가 우즈베키스탄에 T-50 12대를 4억 달러에 수출하려고 하다가 미국 정부의 반대로 수출이 무산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 전자장비 등 핵심 기술을 미국에서 들여와 수출을 위해선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미국이 승인을 거부한 거다. 이런 등신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비싼 돈 주고 기술 사오고 다 사왔는데 정작 수출할 때 수입할 때도 불이익, 수출할 때도 무슨 뭐 무기 기술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무슨 나라예요? 독립국가야. 돈 주고 다 기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공짜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기술을 사와서 훈련기를 만들었는데 T-50을 만들었는데 수출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뭐 보안 규정을 두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수출하게 되면 그 수출 나라에서 이것도 못 뜯어보고 막 이런 것들을 규정을 두든가 아예 수출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무기 수출을 북한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이 한마디 안 하면 아무것도 수출을 못한다는 얘기죠. 무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인가 아니면 미국에 귀속된 점령국가인가 식민지인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브리핑 핫10입니다. 헤릿! 자, 다음 내용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 집회. JTBC나 많은 보도로 유관순 보도 광고 정부에서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유관순 열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곡하고 있는 거죠. 국정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유관순 관련된.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중요한 거는 유관순 열사보다 임시정부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데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나 그분들이 왜 목숨을 바쳐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뼈대에 상해 임시정부부터 시작해서 그 독립운동가들의 전체적인 활동이나 독립하려고 했던 의지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유관순 열사를 딱 앞에다가 유관순 팔아가지고 국정교과서화 하려고 그거 잘못됐다는 거 이미 다 입증이 됐거든요. 언론사에서. 근데 물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교과서에 유관순 내용 없다라고 뻥치면서 2014년도에는 2종만 빠졌대요. 근데 정부의 검정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교과서라는 거야. 빠졌어도. 그러면은 교육부의 검정 그 체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지들이 셀프 디스를 하고 자빠졌어요. 근데 2015년에는 다 기술하고 있고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배워요. 아니 초등학교 때 배운 거를 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걸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느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 올라가면 따라서 좀 더 깊은 역사 교육을 받아야지 유관순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묻는 것은 말이 잘못된다는 생각이에요. 왜? 대한 교과서라든가 대한 그런 책들이 워낙 많고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2015년에도 다 있어요. 검정 교과서에. 2014년대에는 2개가 빠졌고 근데 그 2개 빠졌는데 교육부에서 문제 제기를 안 했단 말이야.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마치 교과서를 지필진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뭐 좌파에 휩쓸렸다? 이번에도 재밌는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거 좀 써보겠습니다. 유병재가 목숨을 걸고 패러디를 했는데 그거 보신 분 있나요? 거기에 정치면에 오늘만 사는 유병재라고 해가지고 유병재가 그녀는 예뻤단가? 그녀는 예뻤다? 황정음 나오는 드라마. 요거 뉴커 토크박스 정치 게시판에 있어요. 그녀는 예뻤다의 최시원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러니까 최시원처럼 코스염 붙이고 이제 가죽 잠바 입고 이제 하면서 뭐라고 해놨냐면 전체 드라마를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야 지도부 원탁회의를 이제 박 대통령께서 하시면서 박 대통령은 6.25 전쟁에 관해서 남과 북 공동의 책임을 저술한 내용을 봤다며 우리 역사를 스스로 비하하는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역사서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고 책을 읽어보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끔 우리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부끄러운 역사로 보이게 하는 게 어떤 부분이라고 묻자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고 답했다고 새정치 그러니까 부끄러운 역사로 보이게 하는 부분이 역사 교과서의 어떤 부분이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간섭충하고 똑같아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이게 무슨 뭐 도배하지 마세요. 시청자분에다가 하시고 그런 기운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유병재가 패러디를 해가지고
화제가 된 얘는 왜 종료가 안 되냐? 그러니까 아무튼 요거 아주 깨알 패러디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일자리 소개비 일당에서 내라. 건설사의 횡포. 건설사에서 이 횡포가 이번에 밝혀졌는데 잠깐만요. 한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일당 영수증인데 보면 일당 10만 원 가운데 10%가 소개비인데 일자리를 구해준 직업소개사가 챙기는 몫인데요. 그런데 이 소개비 누가 낼까? 원래는 건설사가 내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하네요. 자,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받은 돈은 10만 원. 그런데 이 돈의 1만 원은 소개비로 나가고 9만 원을 손에 쥐었는데 소개비의 일당 10%까지 허용되는데 법적으로 구인자인 건설사 부담이다. 그런데도 상당수 건설자들은 일당에서 소개비가 포함되어 있다며 소개소에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좀 저기 일명 노가다 뭐 일용직 그 노동자로 일하신 분들 중에 이 소개비는 원래 규정이 건설사가 부담하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소개서에서도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 직업소개서도 같은 공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건설사에서 받아야 될 거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들도 편의하고 자기들이 갑이니까 직업소개사가 건설사에서는 자기가 을이고 근데 그걸 소개해주면서 그 비용을 건설사가 또 편취한 거죠. 지금까지 그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에서 만 원씩 건설사에서 헤쳐먹었으면 지금까지 헤쳐먹은 게 엄청나다는 얘기죠. 이런 씨를 발라먹을 수박 같은 인간들 이거는 받아줘야 됩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나서가지고 노동청에서 나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밥값을 세금만 쳐먹고 세금 쳐먹는 하마죠. 그래서 이거 이 1만 원 이 해먹은 거에 대해서 횡령해 먹은 거에 대해서 사법적인 처벌 이거 횡령이에요. 분명히 명확한 횡령입니다. 요거 처벌하고 다 이자까지 뱉어내 가지고 다 지급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건설사가 아니라 무슨 싸가지 없는 것들 아주 그냥 안 되겠네요. 윤문식 해설위원 이런 싸가지 없는 건설사들 주둥이를 공구리 쳐볼라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들 철근으로 똥침 한번 당해볼게요. 이런 싸가지 없는. 자 이영자 해설위원 영자예요. 주둥이를 쭉 하고 싶네요. 영자예요. 안 비슷하네요. 자 엄행난 해설위원 어맹난인데요. 싸다구를 날리겠어요. 목소리가 이래. 네. 자 우리 이왕구 전 총리 정신이 혼미해서 이런 부당한 행동을 하는 건설사는 이 병으로 맞박을 찍어야 됩니다.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 10,000원을 더 주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부도덕한 건설사 그러니까 대기업의 횡포가 바닥부터 위에까지 끊이질 않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김은국 해설위원이 또 보수를 대표해서 한마디 하고 싶다고 하네요. 김은국 들이대 건설사 욕하면 안 돼요. 우리 몽준이 형 비파에서도 정지 먹고 지금 배부른데 일당 올라가면 우리 몽준이 형 들이대. 자 보수를 대표해서 김은국 해설위원의 논평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부 뉴스까기 위클리 뉴스브리핑 핫10이었습니다. 10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10가지 소식을 전해드렸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성상납 관련된 새로운 제보자 관련된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이 성상납 관련해서 새로운 제보자는 이 성상납을 이용해서 오히려 컨텐츠로 이용하는 BJ의 행태에 분노했다. 이거에 대한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피해자들, 가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피해 구제 그리고 강력한 처벌이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이제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불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뻔뻔스러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청자 의견, 뭐 그것만 기다리고 있겠죠. 시청자 의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까기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아니라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시어 뉴스 까기 위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뉴스 브리핑이 끝났고요. 잠시 후 2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화 050-2323-5549번으로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사자TV 유신쇼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부천의 명물수족관, 관상새우로 유명한 수중공원, 맛있는 고깃집 부천 우담골, 맵지만 맛있다, 대한불닭발이 함께합니다. 유신쇼